5분 자유발언 신청 현황은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발언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청 순서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57만 안양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산 1, 2선동 부흥동 지역도시의원 이동훈입니다. 앞서 5분 자유발언에 기회를 주신 박준모 의장을 비롯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의 공의 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최도희 시장님을 비롯 2,000여 공직자분들과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91회 임시회에서 비산 3동 인근 매곡지구 착공과 관련하여 주민의 안전 방안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허나 1년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그 명확한 대안이 도출된 바 없어 다시 시작했었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부디 짧은 시간이지만 경청하시어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럼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매곡지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안양 매곡지구는 비산 3동 일원의 총 34,000평의 택지개발로서 2019년 공공주택지구 지정 이래 지난 25년 4월 부지조성 공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인근 동향을 설명드리자면, 지난 발언 이후 동측에 위치한 종합농장 동측 재개발 지구는 26년 하반기 이주를, 그리고 북측에 위치한 종합농장 북측 재개발 지구는 28년 이주를 예견하고 있으며, 특히나 서측의 비산초도 주변 지구는 지난해 준공되어 2,739세대가 입주한 상황으로서 공사용 도로를 확보하지 못한 LH 입장에서는 난항을 겪고 있고, 인근 주민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지난 제290회 임시회 중 2024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의 책자입니다. 추진계획을 보시면 주민들의 요청이 있어 유수지 주차장 중복 결정을 협의하겠다라 기재되어 있으나, 그 후 24년 하반기 그리고 25년 상하반기 책자에는 내용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더하여 제290회 임시회에서 담당 과장의 답변 또한 LH 인사 이동과 더불어 용역사와 협의 중이기 때문에 답변이 어렵다 답한 바 있고, 이어 제293회 임시회에서도 LH 매곡지구의 질의 답변에서도 현재 실수하기 중이기에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LH가 한꺼번에 이것을 반드시 하겠다라는 구두상 답변을 받았다. LH의 답변이 오는 대로 수시로 본 의원과 협의하겠다 하였고, 실습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본 의원과 주민은 LH가 답변을 주기까지 불안함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듬해 2월 말경 발생했습니다. 북측의 한 주민의 제보에 의하면 LH가 부지조성 공사 착공을 위해 주변 상가와 계약을 논의하고 있었고, 이후 5월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한다는 이야기였고, 이후 3월 말 예비선 마을 주민간담회, 7월 도시주택국장 주간 간담회를 거치며 방안을 제시하고 협의하였지만, 결과적으로는 LH 관계자는 안전하게 공사하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했고, 지난해 4월 시작된 문화재 정밀조사는 소음과 분진으로 피해받는 주민분들의 요청에 의해 결국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2년간 수없이 촉구했던 주민공청회는 8월 29일 주민설명회라는 이름으로 등급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본 의원과 주민이 요구했던 내용과는 다르게 LH의 일방적인 공사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PPT를 통해 여러분들께 공개하고 싶지만, LH가 제출한 자료에는 공사 승인 없이 무단 유출 시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라는 문구가 있어 면책권이 없는 본 의원이 공개하기가 두렵습니다. 이어 수차례 요구한 공사계획서 안전대책, 교통영향평가 자료 역시 현재까지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하여 8월 29일 주민분들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답변도 주지 않은 채 2차 설명회 일정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LH의 일방적인 태도에 안타깝습니다. 더군다나 불안을 떨며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주시는 주민분들을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립니다. 안양시 묻겠습니다. 우리 안양시는 LH 개발 사업을 위한 하수인입니까?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해당 사진은 지난 9월 30일 이계선 부시장께서 주관한 매곡지구 대책 마련 회의입니다. 도시계획과 체육과 도시공사가 함께한 회의는 주민께서 제안하신 공사용 주도로를 종합농장 안쪽으로 정문으로 출입하여 북측 출입문을 출구하는 출구로 지정하는 사항이었습니다. 도시공사의 답변은 종합농장 북측문 일원은 주차장이 부족한 현실정 속에서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현행처럼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공사 차량으로 인한 사고 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어 불가하다. LH 협의부서인 도시계획과 역시 근본 매곡지구의 차량 이동 횟수는 엘크라우드 당시에 200대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 60대에서 70대로서 기존 계획대로 평촌도로 401번 길을 이용하되 북측 상인분들에게는 양해를 구하는 것이 낫다라는
허망한 답변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해당 도로는 노상 주차면을 포함해 약 12m이며 노상 주차폭을 제외하고는 8m 미만으로도 현재 버스와 차량 비행에 어려움이 있어 주민의 보행 안전까지 위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북측 근처로부터 공사 진출입까지 약 300m입니다. 이 도로에 위치한 주택가 점포만 40곳이 넘습니다. 하루에 2시간 남짓 이용하는 주민의 편의가 우선입니까? 아니면 생존권이 달린 주민의 안위가 우선입니까? 2년입니다. 매국 지구만 20번이 넘도록 부서에 자문을 구했습니다. 마땅한 답변도 내놓지 못하면서 네 책임으로 서로 핑퐁하는 것으로 답변을 갈무마무리하는 이런 행태도 보기 지쳤습니다. 이에 집행부에 재차 촉구드립니다. 첫째, LH는 2차 설명 일정만 고집할 게 아니라 사전에 구체적인 공사계획부터 공개하고 정식으로 주민공청회를 개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다 안전한 공사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민, LH, 집행부, 시의회, 사자가 포함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감시와 견제, 협의를 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세 가지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다음 정례에서 법적 리스크를 감내하더라도 그간 LH가 번복한 답변에 대해서 본 의원은 책임을 지고 시정 질문을 통해 재차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57만 안양시민 여러분, 5분 발언에 기회를 주신 박준모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양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정론직필에 힘쓰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 안양 1345구동 더불어민주당 장명희 의원입니다. 지난 2023년 24년 만에 안양역 앞에 건물 원스퀘어가 철거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원스퀘어와 그 주변을 대규모로 개발하기 위한 지구단위 계획 위반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저는 이와 관련하여 만안의 미래를 위한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업계획을 보면 원스퀘어 부지 및 일원 5,323제곱미터에 대해 일반 상업지역의 연면적 합계에 대한 공동주택 비율에 따른 최대 상한 용적률 1000%를 적용하여 저층부에는 1, 2종 근린시설, 그리고 49층 오피스텔과 41층 공동주택 등으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물론 원도심 발전을 가로막고 있었던 흉물이 안양의 랜드마크로 거듭나는 것은 환영할 일입니다. 원스퀘어 개발로 침체된 안양 역세권과 상권의 부활이 기대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역과의 상생을 위해 반드시 짚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원스퀘어 개발 지역은 안양역 초역세권, 월판선 환승센터와 시외버스 터미널까지 경기 남부의 교통허브일 뿐 아니라 인근의 안양 중심 상권과 수암천 정비사업지까지 위치한 만안의 중심부입니다. 지리적 이점에 더해 초고층으로 개발되면 어마어마한 개발 수익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건축주에게 과도한 이익과 혜택이 돌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원스퀘어 건축주는 24년간 원스퀘어를 흉물로 방치하며 만안 발전을 저해하고 수분양자들의 절규를 외면해왔습니다. 비록 법적 책임은 없더라도 도의적 책임은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공공기업 부문을 보겠습니다. 공동위원회의 자문에 따르면 개발로 인해 1층 시외버스터미널, 2층 공공시설, 지하 공영주차장 등의 공공기여 시설이 기부 체납될 계획입니다. 물론 시가 매입하려고 했던 시외버스 터미널과 만성적 주차 문제를 해결할 지하주차장이 기부 체납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안양시 지구단위 계획 수립 지침상 원래 800%인 용적률이 1000%까지 완화되는데 집행부는 이것이 상한 용적률에 도달하기 위한 충분한 기부 체납인지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타 지자체에서 진행된 비슷한 규모와 조건의 역세권 주상복합 개발의 기부 체납 사례를 면밀히 조사하여 공공기여가 지역 활성화에 제대로 기여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둘째, 수분양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노력해야 합니다. 1998년 시행사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면서 수분양자들은 물질적, 정신적으로 수많은 피해를 입었으나 건축주의 무관심으로 아직까지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원스퀘어 개발 과정에서 수분양자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역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16년과 2020년 원스퀘어 부지만을 개발 대상으로 진행된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에서는 늘어나는 교통량에 대비하기 위해 안양역 로터리 접근도로의 확폭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발은 원스퀘어 부지뿐 아니라 인접 부지까지 확대되어 진행되며 400세대 이상 들어설 예정입니다. 안양역 로터리 인근은 현재도 매우 혼잡한 곳입니다. 향후 교통영향평가에서 교통유발량을 면밀하게 측정하고 인프라 개선을 위한 적정한 부담금을 산정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안양 역세권 일원의 전체적인 공간 정비와 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 로드맵을 세워 원스퀘어 개발 계획과 연계하여 주십시오. 안양역 지역은 현재 수암천 정비 사업, 안양 역세권 지구 재개발 사업, 원스퀘어 사업 등 대규모 사업들이 통합적인 밑그림 없이 개별적으로 분절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도심 발전의 기폭제가 될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역세권 도시 관리 계획 속에서 시민과 도시의 장기적인 미래를 위한 방향으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관점에서 향후 개발 진행 과정 또한 꼼꼼하게 살피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개발의 이익을 20년이 넘게 폐건물로 고통받은 시민께 돌려드릴 수 있도록 강한 의지를 갖고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양시민 여러분. 안양을 사랑하고 안양시민을 섬기는 더불어민주당 안양시 비례대표 시의원 장경수입니다. 이번 제30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준모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57만 안양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글처주야 애쓰시는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시민과 언론인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경계에 서 있는 시민, 경계선 진흥인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계선 진흥인이란 지능지수 70에서 85 사이에 지적 장애에 분류되지 않지만 평균적인 지능에 미치지 못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 자료는 부재한 상황이지만 지능지수 정규 공포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 전체의 13.59%인 약 697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해당 산출을 적용하면 우리 안양시는 전체 인구 중 약 7만 명 내로 예상됩니다. 경계선 지능인은 생애 주기에 따라 학교와 사회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학년기의 경우 학업 성취가 낮아 수업을 따라가기 어렵지만 특수학급처럼 보조 인력이나 지원이 제공되지 않아 학교에서는 오히려 게으른 아이 또는 문제아로 낙인되기도 합니다. 성인이 되어도 비장애인처럼 생활하기에는 업무 및 변화에 적응, 대인관계 등에서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을 위한 법적인 제도와 지원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동복지법과 초중등교육법 등 일부 법률에서 경계성 지능인에 해당하는 아동과 학생을 위한 지원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법적인 정의와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이들을 위한 제도와 지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들을 위한 지원을 마련하기 위해 저는 2023년 안양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위 조례를 근간으로 안양시는 경계선 지능인 선별봉사비, 맞춤형 학습 지도, 가족 상담 등의 내용을 포함한 지원 사업과 함께 25년에는 AI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인지, 언어 제한 훈련 서비스 제공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을 기반으로 우리 안양시에서도 경계선 지능인의 지원을 위한 첫걸음이 시작되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시작 단계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지원과 일자리 연계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살펴보면 경기도는 경계선 지능인 청년 일 역량 강화 사업을 통해
청년층 경계선 지능인을 대상으로 진로 컨설팅, 직업훈련, 일 경험을 지원하고 있고 서울시는 2022년 경계선 지능인 전담 지원 기관인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실태조사, 정책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 역량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과 자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 안양시에도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실태조사 정례화 및 데이터 기반 정책을 실현해야 합니다. 3년에서 5년 주기의 실태조사를 통해 인구 규모, 학업 성취, 고용 현황, 실태, 생활 실태 등 종합적인 파악을 통한 데이터 기반 정책을 실현해야 합니다. 둘째,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문해력 향상, 금융이해, 직업기술훈련, 생활기술 습득 등 사회성 증진 등 영역별 정과정에 이르는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경계선 지능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협업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생애 전반에 걸친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아동기에는 학습과 정서 지원, 청년기에는 직업훈련과 고용 지원, 사회 참여, 노년기에는 사회 참여와 돌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 복지, 고용이 연계된 통합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경계선에 선 채로 오랜 시간 혼자 버텨온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겪는 현실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가 아직 그분들의 삶을 충분히 품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정책은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포용과 존중의 문제입니다. 우리 안양시가 모두 함께 배우고 살아가는 도시, 경계선이 없는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이동, 박달리동, 호연동 지역도시의원 이재현입니다. 이 시각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준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재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의 요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안양천이 운동, 힐링하기 좋은 장소로 변경돼야 된다, 공감이 돼야 된다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안양시민 누구나 안양천을 사랑하고 힐링의 문화공간으로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안양천에서 걷기, 달리기, 힐링 및 농구, 그라운드, 다양한 여가 활동을 즐기고 있습니다. 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이 장기간 이어지며 야외에서 근무하시는 기간제 근무분들이 안전 문제로 관리 투입에 제한적이었던 현실은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감안해도 안양천 관리가 시민들의 눈높이에 한참 못 미친다고 현실적으로 묵과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최재호 시장님, 안양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안양천을 운동, 힐링할 수 있는 장소로 왜 이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양천이 공간적인 배경이 이용하기 편하기 때문입니다. 안양천이 힐링의 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한다는 과제는 안양천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수변공원으로서 최적의 장소가 아닐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안양천은 새로이 변모할 때입니다. 우리 시는 안양천, 지방하천 조성에 힘써야 합니다. 광명, 안양, 군포, 의왕 4개시를 통과하는 한강벨트의 상류천입니다. 2023년 4월 산림청으로부터 지방정원 조성 예정지로 승인받았으며 지방정원이 조성 및 진흥관리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정원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환경적인 지리적 입장에서 안양천은 동서로 나누어져 있으며 도시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시민들이 이용은 점차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토록 시민들이 이용하는 안양천을 볼거리, 즐길거리, 운동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이 필요합니다. 안양천변 의부지를 이용하여 운동할 수 있는
운동기구 설치, 쉼터, 화장실, 걷기 좋은 길 조성 및 이러한 곳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동 충무교 가구에는 시민들 스스로가 맨발 걷기 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장소를 맨발 걷기 명소로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방정원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만들어진 학원습지, 연연습지, 대우습지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하천변, 꽃밭 정원은 언제 만들어졌는지 모를 정도로 꽃이 보이지 않고 풀밭으로 되어 있으며 유해 식물인 환성덩굴, 가시박덩굴로 하천변은 외래식물로 하천변 전체가 덮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시박덩굴 주변에는 수백 마리의 말벌들이 날아다니고 운동하시는 시민들을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는 안양청 관리에 손을 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시민들이 안양천을 힐링의 장소로 여기는 만큼 우리 시도 지방정원을 만든다는 약속처럼 관리부서의 체계적인 안양천 관리가 필요합니다. 안양천 환경정비, 유해식물 제거 등을 철저히 해주시길 당부드리며 관련 부서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과 향후 안양천 관리 방안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 1349동 국민의힘 김양규입니다. 오늘 저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박준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최대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리며 의회를 성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2년 전 제정됐던 안양학 연구 및 진흥조례가 사실상 사문화된 현실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조례는 안양의 역사와 문화, 정체성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었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시는 기본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았고 단 한 차례도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조례는 있고 정책이 없는 전형적인 정시 행정의 민낯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를 듭니다. 그러나 예산은 의지 문제지 세금,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행정이 의지 부족을 이유로 멈춰선다면 이는 직무유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조례는 이미 제정되어 시행 중인데 정책 실현 의지가 없다면 행정의 존재 이유를 잃게 됩니다.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안양학과 안양시사 편찬을 담당하고 있으나 안양시사는 안양문화원에 위탁하여 진행 중이며 안양학은 실질적 계획과 추진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담당자 한 명이 업무를 떼앗고 있을 뿐 조직과 시스템이 뒷받침되지 않아 행정 공백이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인근수원시는 지역센터 중심으로 포럼과 토론회를 열어 시민의 지역 정체성을 함께 연구하고 화성시는 학술 세미나를 통해 시민의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는 열린 학습장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변 도시들은 지역 도시 브랜드를 발전시키고 있지만 안양시는 전담 조직, 인력도 시민 참여 프로그램도 없습니다. 몇몇 대학교의 강좌만 운영할 뿐 사업을 추진 중이라는 주장을 하지만 이는 보여주기식 행정일 뿐입니다. 심지어 그 강좌조차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역 정체성 확립과 공동체 활성화라는 지역학의 본질적 목적은 시민 없이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책상 위에서 형식적으로 제공되는 연구는 지역학의 본질을 훼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양학이 진정한 도시정책성 정책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행정이 주도하는 수동적 구조를 버리고 시민 중심의 참여형
체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제는 연구가 아니라 실행이 필요합니다. 이에 저는 두 가지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안양학을 전담할 지역센터 또는 전담팀을 조속히 구성해야 합니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안양학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이를 총괄할 중심 전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담당자 한 명이 과중한 업무를 떼안고 있으며 그로 인해 행정 공백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시에서는 시정연구원이 생기면 추진하겠다고 답하지만 이는 핑계에 불과합니다. 연구원이 없어 못하는 게 아니라 의지가 없어 안 하는 겁니다. 조례로 명시된 사업을 방치하는 것은 명백한 행정태만입니다. 둘째,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학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역학은 시민이 주체가 되어 마을 공동체와 함께 만들어가는 학문입니다. 시민이 참여 없는 행정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지역학은 단순 보고서에 그칠 뿐 지역, 도시 정체성을 살아 심쓰게 할 수 없습니다. 소규모라도 전담팀을 구성해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포럼과 프로그램을 즉시 운영해야 합니다. 시민이 참여할 때 비로소 지역학은 도시의 철학이자 문학이 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여러분, 조례는 선택이 아니라 의미이며 행정이 시민과 맺은 약속입니다. 행정이 그 약속을 위반한다면 그 책임은 결코 시민이 묻게 될 것입니다. 행정은 여건이 아니라 의지로 움직입니다. 안양이 스스로 뿌리와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이제는 변명이 아닌 실행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조례는 있고 정책이 없는 행정을 끝내고 살아있는 안양학, 시민과 함께 만드는 안양학으로 우리 새로운 100년을 열어가야 됩니다.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시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56만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수 1, 2동 충원동 지역구 김경수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준모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최대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경청해 주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안양시의 재개발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주거정비지수 제도의 부당함과 그 폐지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안양시는 2024년 10월 정비지수 기준을 적용해 2030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11개 정비 예정구역을 우선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정비 예정구역이 추가 지정되면서 당초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13개 지역이 새로 지정된 것으로 알려지며 이에 대해 시민들의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행정의 일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비슷한 노후도를 가진 지역 간의 지정 여부가 달라지는 사례가 되어 주민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정비지수 제도 자체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주거정비지수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추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노후도, 적도율, 불량 건축물 비율, 정비 수요 등 점수로 해서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겉으로는 객관적 기준으로 보이지만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고 실질적 생활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제도입니다. 장애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어디에도 정비지수라는 용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 자체 조례를 통해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국가법률이 정한 요건 외에 주민들에게 또 하나의 행정 절차를 부과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는 상위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불필요한 규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안전 확보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것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주거정비지수 제도는 점수 미달이라는 이유로 시급한 정비가 필요한 지역조차 사업 추진이 좌절되는 사례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저층 주거지의 경우 기반시설 부족이나 구조적 안전 문제로 생활 불편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항구 점수가 낮다는 이유로 수년 때로는 수십 년간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결국 주거 정비 지수는 도시 정비를 위한 제도이기보다 정비를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제도적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등 다른 지자체들은 이미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정비 지수의 한계를 인정하며 생활 실태 중심의 평가, 노후도와 주민 동의의 중심으로 전환하며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안양시도 더 이상 점수 중심의 행정 편의적 제도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위에 저는 안양시의 다음과 같이 제안하겠습니다. 첫째, 정비지수 제도의 전면 폐지와 함께 법률상 필수 요건인 노후도와 주민 동의율 중심의 평가 체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둘째, 정비예정구역 지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시민 공개 절차의 의무화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시민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행정을 구현해야 합니다. 셋째, 정비사업 전 과정에서 주민 참여와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해야 합니다. 주민이 정책이 대상이 아닌 주체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도시정비는 행정의 편의를 위한 절차가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책입니다. 다른 곳에서 이미 한계점을 인식하고 개선해 나가는 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일입니다. 정비지수는 숫자로 사람의 생활과 의지를 평가하는 낡은 잣대입니다. 이제는 노후도와 주민의 동의, 이 두 가지가 도시 정비의 핵심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안양시가 과감히 변화를 선택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비 행정을 만들어 가기를 촉구드립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것은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